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향후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서 여러 가지 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죠? 맞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 하루 쉬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맞춰서 고웨스트에서는 상반기가 끝나가는 만큼 월가에서 하반기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지붕 두 목소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에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가 대표 약세론자로 꼽히는 만큼 그동안 증시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쵸. 최고 투자 전략가가 여전히 증시 조정론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수석 전략가는 강세론을 주장했습니다. 조정론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조정론을 주장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하락장을 예견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강세 전환에 진입한 가운데 머지않아 증시 급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하락 예측이 빅테크 랠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좀 빗나갔지만 하반기는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식 매수를 좀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튼의 전략가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상반기 강세장은 지난 2000년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이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9월 4일 노동절 연휴까지 최대 2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수 있지만 하락폭은 3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세장이 계속되더라도 이 상승폭은 작고 약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 낙폭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나올 하락폭이 더 가파를 네.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뭘까요? 네, 지난주에 간단히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수석 전략가는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면서 증시 방향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 이 기관 포지셔닝, 증시 펀더멘털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증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브라마니안 전략가는 경기 방어주보단 순환주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보단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출하는 액티브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패시브 상품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라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비중이 높은 시총 가중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같은 섹터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추종하는 동일 가중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빅테크 랠리 이후 중소형주 순환매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전략가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추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하반기 증시 약세론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 빅테크 주가 하락에 따른 증시 급락이었던 만큼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증시도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또 양측의 공통적인 의견이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만큼 반도체주도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들어보면은 투자자들이 뭐 어떻다 하고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네, 월가 내에서도 증시 전망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하반기 증시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말에 경기 침체가 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이에 따라 기업 실적 둔화세가 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7%가량 더 내린 4,1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지금 증시를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고 가정해도 붕괴 직전 상황보단 버블 형성 초기 상황에 가깝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나스닥 100 지수는 붕괴 전까지 1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면서 지금 증시를 닷컴 버블에 비교한다면 아직도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낙관론을 제시한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999년 1월 2200선에서 2000년 1월 4500선까지 1년간 104%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 밖에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도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를 월가에서 가장 높은 4500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강세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망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월요일마다 살펴보는 주간 미국 ETF 순서입니다. 한 주간 어떤 ETF가 올라갔고 또 어떤 ETF가 하락했는지 추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강세 보였던 ETF들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주에는 대체로 계절성 테마 ETF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유 운반 탱커의 운임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ETF BWET입니다. 지난주 33%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30% 오른 미국 전기차 2배 레버리지 ETF EVAV입니다. 마지막은 나이지리아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NGE입니다. 이 ETF는 지난주 23% 올랐습니다. 네, 정말 뭐 저희가 확인해본 패턴과는 좀 다른 상승세가 나온 것 같은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금 BWET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ETF일까요? BWET는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선의 운임지수를 추종하는 이 유일한 ETF인데요. 지난달 3일 날 출시됐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급인 원유 운반선급 운임지수의 비중 90%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수에즈막스 원유 운반선 운임지수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노선의 운임료가 오를 때 BWET도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중국과 중동이 두 노선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원유 수요와 중동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지난주 주가 상승세는 계절성에 따라 단기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탱커선 운임 추이를 보면 1분기 우상향하다가 4월 급락한 뒤에 6월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10월 급등한 뒤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BWET ETF에 대해서 연 보수가 3.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면서 역대 운임료 추이를 보고 단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9월 이후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 운용 자산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단기 자금에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좀 투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도 방향성 찾기에 나선 만큼 테마성으로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ETF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 빅테크 15개 기업의 주가를 역으로 3배로 추정하는 BERZ입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을 역으로 2배 추정하는 KOLD, 콜드가 자리했고 1위와 비슷하게 대형 기술주 10개의 주가를 역으로 3배로 추정하는 FNGD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 ETF 모두 17%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나 IT 업종의 3배 인버스 상품인 BERZ, FNGD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KOLD ETF는 유럽의 공급난 문제로 지난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자 추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 금리가 발표됩니다. 일단 중국 증시도 주시를 하면서 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지난 15일에 MLF 금리가 인하가 됐던 만큼 연동된 LPR 금리도 이번에 인하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고웨스트였습니다.